네, 어서 오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1월 9일 주말이죠, 이제. 아이고, 또 그 한 주를 열심히 또 달려온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이격이 나서일까요? 조금 오늘은 이제 어제 사실 어제도 신고가 나다가 좀 밀려버렸죠.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좀 반납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히려 소폭 하락을 합니다. 음, 어쩔 수 없네요. 네.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가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어제는 아시아 시장이 다 밀렸습니다. 음, 일정 부분 하락이 있었고요. 우리만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코스피도 이제 한 템포 쉬어갑니다. 지금 현재 0.5% 하락한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하락이 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작고 또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저점이 처음으로 좀 더 낮아지고 있다 그죠? 새해 들어와서 뭐 새해보다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상승을 하였는데 이제 소폭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격이 낮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좀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죠. 쉬어감으로 인해서 또 기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음으로써 상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호흡입니다. 이 시장에서의 호흡이에요. 왜 우리도 숨 쉴 때 이렇게 보면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숨 쉴 때요. 음. 근데 계속 한쪽만으로 갈 수가 없죠. 자, 그러한 과정이다. 시장이 호흡하고 숨 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락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조금 더 눌러주고 있네요. 눌러주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어,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가 나오네요.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좀 매도를 합니다. 6천억 이상의 지금 매도 우위를 시작하자마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글쎄요. 이제 좀 역시 이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이 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얼마 동안 이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도 좀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일단 지금 이제 상승이 좀 멈췄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이제 상승을 좀 멈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장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종목을 살펴본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5일선을 오늘 깼습니다.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하던 삼성전자 5일선을 깼어요. 요 근래에 그 기관 쪽에서 특히 매도가 좀 나왔고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역시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네요. 어제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실적 최상의 최고의 어떤 실적이 나왔다.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했다라면서 아유 실적 발표가 있죠. 이제 실적 발표되니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아주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오를 수 있죠. 앞으로는 더 실적이 증가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역시 실적 발표하는 것이 어때요? 단기 고점을 예고하긴 한다 그죠? 앞서서 상승을 하였고 실적 발표해 놓고는 오히려 이렇게 때 눌러버리는 그 이 고점에 있죠. 이 고점에 이제 14만 원 이렇게 올라오고 되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음, 그러니까 연초부터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요. 기관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판 날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번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좋아요.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따라가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어, 역시 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누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올선을 깨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이제 전일에 비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하이닉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뭐 하이닉스가 신고가 나다가 밀리긴 했는데 하이닉스 역시 또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역시 이격은 이격이네요. 참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이제 이렇게 주춤한다면은 당장은 이제 매수를 좀 멈추고 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를 때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마침내 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눌러준다면은 우리 종합지수도 코스피도 같이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달려온 반도체라 가지고요. 어떨지 뭐 잠시 쉬고 또 갈지 아니면 뭐 약간의 이제 쉼이 좀 필요한 건지 한 두세 달 정도의 쉼이 또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좀 봐야 되겠죠. 그 삼성전자도요. 지금 이렇게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10만 원 정도에서 14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숨에 어때요? 40%나 수익 난 거죠. 단숨에.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기서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했죠. 그게 또 이격이 났어요. 그래서 또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나온다면은 그때가 또 찬스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포착되는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뭐 장 시작에서 6천억 때려놓고 시작하더니 지금 7천억 이런 정도면 오늘 1조 이상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음, 자,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야 될 거예요. 그죠? 좀 진정되고 줄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조금 지금은 이제 물론 종목별로는 이제 우리가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있어서는 전략은 조금 관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 엄청 끌어올려 놓았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두 종목이 40% 가까이 됩니다. 좀 심해요. 쏠림 현상이 좀 심한데 어, 그 아무튼 그 두 종목이 이제 크게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쉬잖아요. 일단 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같이 이렇게 코스피도 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다른 종목이 문제죠. 물론 이제 다른 종목이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더 좋고요. 올라가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수가 내려오네. 그러니까 종합 지수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종합 지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제 위축되어서 다른 종목들까지도 같이 위축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을 볼 때는 일단 좀 신중하게 좀 기다려서 살피자, 시장을 좀 살피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잠시 눌러주는 거고요. 또 눌림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상승세가 아직 꺾였다, 대세 상승이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죠. 요즘 요 며칠째 좀 뜨겁긴 뜨거웠습니다. 많이 뜨겁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너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신고가 나고 실적 좋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돌격 앞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있죠. 제 주위에 야 삼성전자 실적 좋다는데 지금 사도 될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한 것을 피드백을 좀 주위의 사람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위에 친구들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인데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심리를 보면은 분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못 사고 있고 참다 참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다 참다가 그 이제서야 이제 살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올랐다는 거죠. 어? 자, 이거 잠시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쪽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화면이 어떠세요? 화면이 지금 차트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오늘 방송 제목 타이틀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차트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차트가 나와야 정상인데 혹시 타이틀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좀 누가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화면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차트가 보입니까? 아, 그래요? 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차트가 뜨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차트가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고민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올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발상으로 가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우리도 같이 사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을 판단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이미 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주식을 바라볼 때 있죠. 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할 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할 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인데, 주식이 늘 그렇죠.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움직임이 활발해지더라 하면은 그것은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출발을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잘 가고 있던 종목이 좀 주춤한다라고 할 때는 역시 이제 병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보세요. 끊임없이 거의 뭐 일주일 이상을 보름 가량을 끊임없이 이렇게 거침없이 상승을 해갔죠. 상승을 해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어제가 아니고 전전일이죠. 이틀 전. 이틀 전도 보면은 크게 상승을 하였죠. 상승을 하였는데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버렸죠. 밀렸다가 그나마 이제 약간 반등을 해서 꼬리를 다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미 보였죠. 약간 이상하다. 약간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고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500원을 찍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역시 전일에 조금 그랬지만 역시 무난하게 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종가에는 다 밀려버렸죠. 종가에는 다 밀려버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이제 이미 이 앞서서 이틀 동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다가 오늘은 이제 마침내 올선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제는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겠구나라는 느낌이 삼성전자는 이미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눌러주는데 어디까지 들어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누르면 안 돼요. 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한 6월 달 이후로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6만 원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1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다. 그죠?
약간 파동의 모습이 완성되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매도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뭐 참고할 사항이지 어, 참고할 사항이지 뭐 절대적으로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눌리는 정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외봉이니까 고점이라더라도 아직 외봉이니까 뭐 쌍봉까지는 확인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죠? 너무 겁먹지는 마시되 지금 당장은 따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지수도 끌고 올라오고 참 많이 올라가긴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작년 여기 힘들 때가 좋았다 그죠? 약 1년 가까이 이렇게 조종하면서 이제 이 반도체주들이 쉬고 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때가 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가 출발인가요? 사실은 그 앞이죠. 23년도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23년도에 보면은 여기 조종, 이 2년 동안이나 조종을 하였습니다. 2년 동안이나 하락을 하다가 이제 돌아서면서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 이때 이제 하이닉스는 이때는 자 저기 앞서서 있죠. 2년 동안에 이렇게 조종할 때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죠. 21년도 초에는 삼성전자 그때도 삼성전자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다가 그러다가 2년 동안이나 조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제 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죠. 2년 조정하다가 살아나니까 별 느낌을 받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가 출발이었죠. 차트에서도 나타나지만 출발. 그래서 제가 어때요? 하이닉스 괜찮다고 했죠. 여기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하이닉스 사도 된다. 하이닉스 사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때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다 그죠? 12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 위로 이제 20만 원대까지 올랐고 만약에 이 조정만 좀 참아낼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70만 원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때 샀으면은 지금 대박인데 그런 생각 드시죠? 아, 그때 샀으면 정말 정말 대박인데 그때는 왜 사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많이 올라오고 나면은 이제 부러움에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이지만은 뭐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있죠. 앞서 있던 이럴 때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소문도 없고. 근데 그때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죠. 추세를 타고 가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한편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새롭게 이러한 상승을 이제 해가는 종목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자, 당장은 주목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쉬고 있을 때는 주목을 받았나요? 전혀 주목받지를 못했죠. 오히려 그때 보면은 뭐 조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잠시 움직였을 텐데 2003년에도 저기 조선주 좀 움직이긴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보면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 보면은 이때 보면은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있죠. 삼성중공업도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중공업도 이제 23년부터 출발하는데 여기 삼성중공업 보세요. 상당히 여기 강하게 여기 이 구간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 주목을 하잖아요. 삼성전 중공업 하면서 이제 살아나나 하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인데 올라오고 나면 곧바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출발해서 올라온 것이 저기 하이닉스인데 이 주목을 잘 못 받는다고요, 하이닉스가. 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때 투자를 해야 더 효과적이죠. 더 먹을 게 많고 더 크게 상승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도 그 이후로 많이 올라갔죠. 뭐 큰 추세가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정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결과로서 이제는 많이 드러난 종목이죠. 결과로서 이제 많이 드러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또 한편으로 가야 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출발하는 종목들은요, 꽤 또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현대 마린 엔진이기도 하였고요. 요거 보세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먼저 좀 출발을 하였는데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 저기 뭐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뭐 24년도부터 좋아진 거죠. 조금 더 일찍 가면 23년도부터 좋아진 거고요. 그때 시장은 이제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에서 이제 시장이 제대로 좋아진 것이 작년 4월부터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지만은 강세장은 이미 어때요? 시작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세장은.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죠.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기 아래 보세요. 1년 전에 2년 이제 2년 전이 되겠다. 그죠? 2년 전에 가격은 만 원대 거의 저기 만 원대에 있던 것이 9만 원까지 올랐고 1년만 더 거슬러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5천 원대예요. 5천 원대. 여기 눌러줄 때 샀다고 하면 우리는 누를 때 사니까 이런 데서 누를 때 그리고 출발할 때 사니까 5천 원대다고요. 5천 원. 5천 원대 샀으면 여러분 지금 9만 원 올라면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부자죠.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2000% 가까이 올라온 거죠. 만약에 그때 살 수만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만약에 가정이라는 것이 만약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누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미래의 나가 미래의 내가 내 자신에게 와가지고 야 이거 사 놓으면 2년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2년 반만 기다리면은 이거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지금 한 5천 원 근처인데 나중에 10만 원 정도 갈 거야. 사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겠죠.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 보장은 합니다. 그렇게 될 건 미래에서 왔으니까 나 믿고 사. 결과 보장해 되니까 이거 사 하면 사겠죠. 당연히. 음, 총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사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뭐 그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고 뭐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종목이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상당히 큰 부자를 만들어내 줍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다루어 줄 때 비로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사가지고 딱 눌러 앉아도 좋고요. 쭉 눌러 앉아도 좋고 그리고 뭐 매매를 해도 되죠. 쉬어갈 때는 또 한동안 이렇게 쉬어가니까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상승이 너무 커가지고 작년에는 매매보다는 이만큼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죠. 쉬어갈 때 이것을 매매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들고 가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매매를 해도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그냥 들고 있기를 좀 강조한 종목입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격에 대해서는 챙겨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있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번 매도하실 분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더 길게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를 하는데 매도할 분들은 매도하라 했고, 그리고 이제 수렴했을 때 또 샀어요. 수렴할 때 사고 올라가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 감안하니까 또 올라가게 되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디가 나올 때 뭐 파실 분은 파시라라고 하는데,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꾀가게 생겼더라고요. 저기 아래에서. 그 이제 이렇게 쭉 멋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이 현대 마린 엔진에 대해서는 매매하지 말고 좀 들고 가라라고 했죠. 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백 프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좀 앞서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현대 마린 엔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만원 초반대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신 분들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만원대가 되었을 때는 현대 마린 엔진은 좀 필수로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꼭 사세요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매매하지 말고 이끌고 가세였을 때 꽤 수백 프로의 그런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성공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이제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러한 종목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도전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도전도 해볼 만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 때는 이러한 종목들이 나타난다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도 또 이러한 종목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야 되겠죠? 이러한 종목이 나온다면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사야 되겠죠, 그죠? 안 사면 안 되죠. 사야 되는데요. 이 마린 엔진은 참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근데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잘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마린 엔진도 좋은 종목이라 가지고 24년도 때 이제 특강할 때도 소개인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수익 많이 나시라고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름에 조정한 여름에 이제 24년 여름에 큰 조정 왔잖아요. 지수 보면 툭 떨어졌죠. 거의 일주일 만에 400포인트 이렇게 퍽 주저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큰 조정이 오니까 센 종목도 어쩔 수 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했죠.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조정하는 타면은 왜 이렇게 못 가냐고 막 원망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을 제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좋은 종목은 이러한 과정이 있지만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나죠. 대신 어떻습니까? 고통을 준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은 더 크게 주었죠. 훨씬 더 큰 보상을 주었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참아내면은 더 큰 보상을 주는데 이걸 못 참죠. 왜? 주식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직까지 신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꺼이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측을 못 해요. 자, 여기도 상승이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여기도 보세요.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죠. 여기 좀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서 보니까 이런 상승이 있고 내려오더라. 앞서 상승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이 있더라. 그럼 여기도 이만큼 올라왔네.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런 조정이 있겠지. 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더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예측을 해가지고 피해서 이렇게 좋은 구간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뭐 조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좋은 종목은 상승을 한다. 좋은 종목은요. 고통을 주면 고통을 준 만큼 더 갑니다. 고통 준 만큼 더 보상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긴 하지만은 그 뒤에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시세에 대한 신뢰가 없다. 뭐 신뢰라는 것이 무조건 믿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이해를 하고 경험도 해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나면 아 주식이라는 것이 큰일 나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고통 뒤에 보상을 주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제는 추세가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으면 올라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믿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경험을 이제 안 해보니까 못 믿는 거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혼자서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여기가 쉬는 구간 참아도 되는 건지 이제 다 온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경험을 할 때까지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코치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본다면은 저기까지 가본다면은 그제서야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거든요. 사실은 뭐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 당장 보고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것은 몇 초 만에 이렇게 다 파악하고 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수긍이 되어지는데 경험이라는 건 그 순간순간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될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 고민 때문에 이제 이끌고 못 가는데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대세 상승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때도 이제 드렸는 그때도 이제 특강 때 드렸는데 물론 잘 참아서 키운 사람도 있고 이 조종에서 이제 못 키운 분들도 있는데 뭐 못 키웠다 원망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또 살아나면 사면 되죠.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큰 수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26년도가 시작이 되었죠. 시작되었는데 뭐 26년도도 새로운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 되면 또 새로운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6년도에는 기필코 또 성공하리라, 내가 좋은 또 성과를 거두리라라고 다짐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자, 근데 또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 이미 앞서서 이런 상승을 그 큰 상승 대세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다루어 줘야 됩니다. 다루어 줘야 돼요.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와서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올라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55만 원에서 바로 70만 원대 올라갔기 때문에 크죠. 이것도 크죠. 크긴 큰데 앞서서의 상승도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승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 하이닉스 6위 앞에서부터 다루어 갔던 종목이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저기 올라왔을 때 한번 잘라 먹기도 했고 잘랐고 또 살아났을 때 또 사서 이렇게 가기도 하였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알고 보면 지금이 아니라 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요 앞까지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이닉스는 그 앞부터 훨씬 더 큰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지금 앞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큰 기회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보유해도 되고 잘라 먹어도 되고 잘라 먹어도 이 수익 구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종목을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반도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요,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 이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보시면 한미 반도체도 보세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도 반도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미 어떻습니까?
상승이 여기 앞서서 있었죠. 물론 한미 반도체는 여기 조정 구간이 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정 구간이 크니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한미 반도체는 출발한 거죠. 23년도에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올라갑니까? 23년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대략 15,000원 근처인데 이것도 17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죠. 아, 이 15,000원 근처에서 17만 원 가면 여기가 10배 구간 아닙니까?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요. 또 조금 더 앞서가면 제대로 이제 상승하는 것이 보면 20년도부터 상승을 하기는 하였죠. 여기는 더 쌌어요. 그래서 추세가 나올 때가 보면 불과 5,000원. 5,000원짜리가 지금 보면 20만 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완전 대박이죠, 대박. 5,000원짜리가 20만 원. 사실은요. 시세라는 것은 몇천 원짜리가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이 시세이죠.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이제 대세 상승에서 이런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 보면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저기서 샀으면 어땠을까? 또는 여기 앞에서 샀으면 어땠을까? 보유해도 먹고 이런 구간만 보유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간만 보유해도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부자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목이죠.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이 큰 부자를 만들어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시세에 대해서 이해하면요, 이렇게 먹고 만약에 팔았다 하더라도 또 가거든요. 극단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몇십만 원이 되어야 끝나는 거니까 최소한 10만 원 가까이 가야 끝나는 거니까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또 간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보유해도 되고 이 기간을 통째로 보유해도 되지만은 그것이 버겁다면은 상승 구간만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보세요. 모아놓으면 수백 프로의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계좌는 어때요? 껑충껑충 뛰어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무런 종목이나 산다고 다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꾸 이제 많이 내려온 종목이 반등 올라오면은 좋다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 이런 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죠.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간에 보면 이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저기 성과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하락 추세의 종목을 다루게 됩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을 사가지고요. 잠시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 여기서 잠시 먹고 이거 먹었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나 얼마 먹었다 뭐 몇십만 원 벌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기분 좋다고 한턱 쏜다고 그러는데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한턱 쏘고 나면 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것도 없죠. 고생은 진탕하고 그죠? 근데 또 잘못 팔면 어때요? 팔지 못하고 잘못하면 또 걸려 들어가지고 이만큼 내려가가지고 손실이다 막 꺼이꺼이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많이 빠진 종목 사면 안 됩니다. 대세 상승에 들어간 종목을 사야 되죠. 대세에 들어간 종목을 눌림목이 나올 때 뭐 눌림목이라고 해서 며칠 이렇게 잠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몇 달 이렇게 누르는 구간이 나와요.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몇 달 누르는 구간이 보면은 다 보면 좋은 찬스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되는 것은 대세 상승에 들어간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세 상승에 들어간 종목. 자, 뭐 작년에 우리가 올라온 종목들도 보면은 다 대세 상승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대세 상승에 들어간 종목이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잘 가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서 애매하다면 또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또 그러한 종목들을 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큰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도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나중에 수익이 쌓이고 또는 이제 키워가지고 큰 성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요, 뭐 시장이
잘 되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세 상승에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출발했던 종목들이 또다시 이제 움직이는 또다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려면 대세 상승 종목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야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 그러한 종목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아니, 멀리 가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지만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보신 반도체 이런 거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야 2년 3년을 어떻게 기다려 하지만은 그 2년 3년이 어떻습니까? 수백 프로의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산해 보면 1년에 뭐 200%, 300%씩 먹은 셈이 되거든요. 여러분 1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100% 만드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이 흔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비록 쭉 보유하기는 하였지만 2년 3년 보유했지만은 그때 뭐 10배 가까이 올라와 버리면은 1년에 200% 300%씩 먹은 셈이잖아요. 엄청 수익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볼 만하죠. 그죠?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하라면 너무 힘듭니다. 더 힘드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짜시잖아요.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는 이제 큰 수익이 이제 보장해 주니까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좀 담아 보는 것도 괜찮죠. 뭐 괜찮은 게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는 그런 종목들도 담겨 있기는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그러한 종목들만 담아 놓으면 또 힘들잖아요.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올라가는 종목도 담고 뭐 지금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실은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오늘 같은 날 이제 반도체 좀 주춤한데 그래도 또 신고가 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 멋있게 날아오릅니다. 이름이 한국항공우주인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 근데 종목은 괜찮네. 또 샀더니 마침내 이제 날아오르거든요. 우리 작년 말쯤에 샀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도 보니까 어때요? 잘 날아오르고 있죠. 단숨에 이렇게 날아오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이격난 종목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에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또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시장을 잘 살펴보면요. 숨은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올라온 종목들 보면 세아베스 지주 이런 좀 보세요. 전혀 뭐 테마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전혀 이게 움직일 만한 것이 없죠. 오히려 뭐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뭐 철강주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리니 뭐 그렇게 악재도 나고 하였습니다만은 종목으로 보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철강도 꽤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시장을 잘 보면요. 이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대세 상승 종목도 있고 참 좋아요 보면.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몇 년 전에 이렇게 볼 때 사실 그 바닥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반도체를 다루어 왔다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또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주입니다. 사실 뭐 24년에도 현대 마린 엔진 소개해 가지고 뭐 결국 크게 올라온 종목들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오르는 종목도 소개하고 대세 상승이 이제 시작하는 종목도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황금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내는 황금주. 뭐 평범한 주식 사면은 안 돼요. 이런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요.
자, 기간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은 13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은 그 전날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신청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장중 VIP 방송 우리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죠. 뭐 그분들의 방송 똑같이 들을 수가 있고요. 준비된 강의는 저녁에 합니다. 저녁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강의를 하게 되고요. 9시에 시작하니까 직장인분들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되니까 혹 놓치게 되면 녹화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송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강 13일 밤 9시, 2강 14일 밤 9시, 그리고 3강 15일 밤 9시에서 총 3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믿고 가야 될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겁니다.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시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때요? 거기에 걸맞는 종목을 드리겠죠. 종목도 추천하고 할 테니까 좀 대세 상승하는 종목도 담아야 되겠고, 또 지금 바로 또 상승이 눈앞에 있는 종목 있죠. 그러한 종목들도 좀 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이렇게 드릴 테니까 지금 뭐 시장은 이렇게 연일 뛰어오르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제자리입니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사기는 사야 되고 준비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해야 될 때니까 막막하다,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분들은 바로 이런 특강을 이용해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강의가 관심 있는 분들은 88TV 1661에 2788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도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여 주기는 움직여 주네요. 아까 보셨듯이 한국항공우주도 움직이고 있고, 또 어제부터 보니까 또 조선주가 움직여요. 조선주가 움직이면 또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그 속에 또 있죠, 보면. 자,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리기보다는 어떤 시장이 이렇게 기회를 줄 때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막 의심했잖아요. 의심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새 보면 코스피 이만큼 뛰어올라 있지 않습니까? 다 확인하고 다 오르면 그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제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아무튼 또 한 번에 이제 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탄생하니까 그럴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기회를 줄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그때마다 흘려버리고 하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외되지 말고 그 4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소외되어 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번에는 소외되지 맙시다. 소외되지 말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VIP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많은 관심 주시고요.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